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34020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관련 이슈가 있었죠. 우리 체코 원전, 이 K 원전이라고도 했는데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어쨌든 체코 원전 한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수주가 이제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이 두산 합병도 있고 합병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원전이 최근에 또 기사 나온 게 원전 관련해서 뭐 내기가 내년에 조금 중단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이슈 뭐 소송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나오고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그거 대비해서 뭐 많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공개 매수 청구권 금액은 29,900원이에요. 11월 달. 11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 우선은 요거를 안전빵으로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좀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이 스윙이나 조금 뭐 한 2, 3개월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또 상승을 못할 가능성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중장기 개념으로 좀 봐줘야 됩니다. 사실상 중장기로 좀 끌고 가야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때 낙폭이 좀 심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정배열 형태로 가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 흐름세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맥시멈 하락 금액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6,500원 정도. 그래서 요 아래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 미래로 얘기하면 뭐 체코 원전 원전 관련 이슈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어쨌든 지금 원전 쪽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발전 설비 자체의 어떠한 메인에 들어가는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 이슈나 섹터가 돌 때는 굉장히 제일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각광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상 미국 대선도 있고 대선도 이슈로 있고 그리고 뭐 코로나나 뭐 이제 그 엠폭스죠 원숭이 도장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돈 쏠림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원전 관련 섹터가 저는 하반기 때는 무조건 한번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노릴 생각이고 왜냐면은 체코 원전 이슈가 있었을 때 이때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사실 이때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원전 관련주가 다 낙폭이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낙폭 폭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신용 물량을 써서 했던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신용 물량이 털어져서 나가는 그래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신용 물량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량을 한번 볼게요.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개인 물량이 최근에는 좀 많이 들어왔다. 개인한테 물량을 좀 넘겼다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쪽 그리고 투생 쪽에서는 물량이 기관계에는 계속 지금 순환이 잘 되어가고 있고 외국인은 제가 봤을 때 이런 패턴이면 좀 간보는 것 같아요. 팔고 사고 왜냐면 거래량이 최근에 보면은 일단은 평균 300만 주 이상이에요 계속. 이 전에는 거래량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터질 때만 터지고 막 진짜 뭐 최근만 해도 거의 뭐 100만 주, 뭐 150만 주, 가끔가다 200만 주 이렇게 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을 좀 보시면 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고 거의 100만 주 아래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뭐 600만 주, 500만 주, 400만 주, 뭐 10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살짝 저점에서 물량 모으는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바라는 거는 만약에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조금 모아 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물량을 좀 여유 자금이 있고
얘는 꾸준하게 좀 모아가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물량을 계속 모아 가셔도 전혀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유 자금이 없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어느 정도 정배열 가는 타이밍을 잘 노려서 물량을 매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고점에서 뭐 물량 몰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마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개인한테 떠넘기고 아마 빠져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응을 잘 하려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냥 평단가 낮춰야 돼요. 평단가. 어쩔 수 없이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매수 청구권이 물론 있지만 이게 100% 확정된 게 아니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을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리는 것도 뭐 제한적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거에 만약에 청구가 되면 제 합병 이슈 때문에 그게 났는데 뭐 합병이 다시 무산되고 하면 물론 다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호재로 작용해서 원래 이 평단가 이 금액대로를 다시 찾아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합병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도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11월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요거는 이제 뭐 아직 세 달이 남았죠. 그리고 대선 이슈도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전체 증시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기술주들이 조금 힘을 못 받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2차 전지는 완전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그나마 이제 원전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뭐 하락해서 바닥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래의 성장 동력에 굉장히 잘 작용을 할 것 같고 아마 실적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먹거리 원전이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전고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를 잠깐 얘기하자면 지금 액체성 이 가연성의 어떤 양극재, 음극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고체로 되어 있는 게 전고체라고 보시면 돼요. 액체형이었다가 고체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고 요게 결국에는 뭐 충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거에서도 방지가 되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이 정확히 뭐 2027년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술력으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충전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뭐 진짜 뭐 1분 만에 뭐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미래적으로 봤을 때 뭐 1000km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생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거 방대한 에너지는 전기로만 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로 봐줄 필요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탈출했을 때도 뭐 매수 청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떨어졌을 때 요게 조금 만약에 오늘 눌림목이 좀 돼서 이런 식으로 좀 우상향 패턴으로 다시 전환이 됐을 때 그거는 기간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형성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